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슨 주제입니까? 오늘의 주제는 구독자님께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네. 계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동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만 부탁드립니다. 동업은 제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냥 주위에서 하는 얘기, 주위에서 들은 얘기, 아니면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왜 동업하지? 이런 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동업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경제적인 게 있겠죠. 일단 한 시장이 비싸잖아요. 그죠? 임대도 비싸고 뭐 이것저것 하면 비싸. 그러면 이제 자금이 딸려서 동업하는 경우 그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자금이 있는데도 동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옆에서 그냥 제 판단,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옆에서 보면은 서로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서로 귀찮은 일 하기 싫어서 동업을 하는데 한 명이라도 좀 똑똑하고 부지런하면 되는데 이게 베트남이 이게 사업이 어려운 게 본인이 직접 하기가 어려워요. 본인이 직접 해도 돼. 근데 힘들지. 여기저기 찾아다녀야 되고 다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직원을 쓰고 직원한테 다 맡기고 그러면 그 직원이 또 잘 해주면 되는데 직원이 못 해준다고 해서 자기는 손 놓고 있고 동업자도 손 놓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이 잘 안 돼. 그리고 또 뭐 제 생각이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다낭에 사시는 교민분들이 다들 뭐 젊으신 분, 파이팅이 넘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매일매일 열심히 뭔가 하겠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 나이가 있으면 재산은 좀 있는데 열정이 좀 없어. 그냥 좀 귀찮기도 하고 자기 하려니까 또 아유 힘들고 뭐 이래저래 나태해지는 거지. 그래서 나이 드신 분 두 분이서 동업을 했다가 서로 미루다가 뭐 좀 그런 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동업할 때 그냥 서로 형님 동생 하면서 친구 하면서 의리로 하는 것보다는 진짜 좀 한 명이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 있으면 근데 또 한 명이 또 너무 열심히 하면 동업자들하고 사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열심히 해. 그러면 걔한테 다 시켜. 그러면 자기는 막 열심히 하는데 동업자들 놀고 있어. 그럼 또 싸워. 이게 동업이라는 게 참 서로 잘 되려고 하는 건데 누가 일을 더 많이 하냐, 누가 더 뭐 하냐, 뭐 이것 때문에 갈등이 좀 생기더라고. 그래서 동업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근데 같이 일해보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맨날 술이나 먹을 때는 좋아 보이고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 포장 잘해. 말로는 진짜 누워서 오만 생각 다 하지. 근데 실제는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술 먹을 때와 동업할 때는 다르긴 하는데, 동업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이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하나의 예를 들어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옆에서 봤을 때. 옆에서 들은 것만, 들은 것만. 네, 들은 것만. 그러니까 만약에 동업자가 두 명이 있는 데도 있고, 세 명이 있는 데도 있고, 네 명이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A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네. B의 문제점, C의 문제점, D의 문제점이 나와. 네. 또 물론 또 C 얘기를 들어보면 또 A 문제점, B의 문제점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A, B, C, D가 모였을 때 자주 싸우더라고. 그래서 빠그라지고. 안학렬 스님은 네. 동업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인가요? 아니면 반대하는 쪽인가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윈윈이 돼야 되잖아요. 윈윈. 근데 만약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기는 절실한데 자금이 부족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일은 안 하더라도 자금이 많은 사람하고 윈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제가 자금도 있고 열정도 있으면은 굳이 동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베트남 직원 똘똘한 애들 잘 쓰면 되는데 또 그 베트남 직원 똘똘한 베트남 직원 만나는 것도 진짜 운이 딱 처음 고용했는데 와 일 잘하고 정직하고 거짓말 안 하고 이런 직원이 있으면 정말 좋은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그 불안해하는 게 뭐냐면 직원을 뽑았어. 네, 얘를 보내고 싶은데 얘를 보내면 또 뽑을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함이 있어요. 보냈다가 또 새로운 직원이 왔을 때 구간이 명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했던 대로 좋은 직원이 올 수도 있고. 다른 질문이 있는데 네. 한국 사람들끼리의 동업과 네. 이제 한국 사람과 로컬 이제 베트남 사람이죠. 그렇게 동업을 할 경우에 다 장단점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와이프랑 동업하는 거잖아요. 와이프 가족이니까 같이 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베트남 사람하고 동업하는 거긴 해요. 비즈니스적으로만 보면. 근데 저는 이제 와이프랑 계속 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점은 되게 많아요. 일단은 베트남 사람이니까 베트남 돌아가는 걸 잘 알고 직원 채용도 쉽고 그다음 직원 교육하는 것도 쉽고 일단은 뭐 언어가 되니까. 근데 한국 사람이 할 일은 만약에 장사를 예를 들면 저희처럼 장사를 한다면 홍보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그걸 몰라. 한국이 어떻게 홍보하지? 한국은 어떤 스타일로 홍보하지? 그런 게 좀 부족해. 그래서 그런 게 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인테리어 예쁜 것도 많이 봤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직 그 인테리어 수준이 올라오고 있긴 있지만 뭐 여기도 지금 대충 봐도 엉망이거든. 근데 한국은 진짜 인테리어 수준이 높아서 그러니까 한국 사장님들은 그런 거를 좀 제시해 줄 수 있지. 이왕 가게 차릴 때 예쁜 거, 물건을 살 때라도 좀 좋은 거.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베트남 와이프랑 베트남 사람하고 계속 일을 해보니까 좋은 점 많아요. 근데 만약에 한국 사람끼리 했을 때 지금 우리 와이프가 해주는 일, 뭐 직원 고용하고 그다음 직원 교육시키고 이런 거는 한국 사람이 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말을 엄청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국 사장님이 원하는 거는 자기가 지시했어. 짤막하게. 뭐 자기가 뭐 참모총장인지 대통령인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시사항 얘기하면 직원들이 그걸 따라주냐 이거지. 말로만 알았다고 하고 안 따라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할 일이 그거야. 이게 설득을 시켜야 돼. 이걸 해야 되는 이 명분과 이거를 했을 때 좋아지는 거를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전화 왔는데 어디까지 얘기했지? 하여튼 저는 한국 사람하고 동업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와이프랑 지금 장사를 한 지 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와이프랑 장사하기 전에도 베트남 사람한테 도움 많이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뭐 그냥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할 건 아니고 국제결혼 업체 이런 게 와이프랑 베트남 여자랑 같이 동업하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예를 들어서 역할 분담이 확실히 나눠지잖아요. 한국 남자분은 이제 한국 예비 신랑 모객행위 하는 거, 한국에서 어떻게 광고를 하고 어떻게 알릴 것인가, 광고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한국 손님들이 한국 사장님한테 컨택을 할 거고, 그다음에 현지에서 또 할 일이 있잖아요. 베트남 와이프든지 베트남 동업자든지 그 친구들은 할 일은 이제 여자 예비 신부들을 모객을 해야 되겠죠. 그럼 서로 이제 매칭이 되고 이렇게 준비가 되면 또 해야 될 게 많잖아요. 스케줄 짜야 되잖아. 호텔부터 자동차 뭐 이거저거 할 거 많잖아. 그런 거는 전부 다 베트남 사람이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역할 분담이 확실해지면 좋은데 한국 분들끼리 동업할 때 역할 분담을 제대로 안 하면 또 서로 이제 욕하는 상황이 나온다 이거지. 네, 제일 최악은 뭐냐면 예. 서로 돈 있어. 서로 하기 싫어.
근데 될 것 같아. 그래서 했는데 서로 안 하는 거야. 서로 밀어. 누가 해줄 때까지. 이거는 최악이다. 근데 우선 한국 사람들끼리와 뭐 로컬 사람이랑 했을 때는 네. 또 자금력과 또 사업자가 조금 그러냐.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베트남 사람한테 너 5억 투자해라, 나 5억 투자해라 이러면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면 뭐 베트남 사람한테도 너 1억 투자해라, 나 1억 투자할게. 이것도 말이 안 돼. 베트남 사람들 1억 있는 사람 있긴 있죠. 근데 그 베트남 사람들 1억 있는 사람은 이미 다른 걸로 돈을 많이 벌어 놓은 사람이야. 할 필요가 없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한 시장에서 무슨 물건을 판다라든지 원래 베트남 사람이 물건을 팔아본 사람이 한 시장에 진출하고 싶다. 그런 절실해서 자기가 어떻게 모아서 1억을 모았어. 그러면은 뭐 될 것 같은데 베트남 사람이 1억 가지고 있기가 쉽지는 않죠. 베트남 부자들은 또 다르게 돈 벌어요. 돈 버는 방법 많아. 공장이라든지 뭐 부동산 부자. 돈 많은 베트남 사람들은 어차피 다른 데서 돈을 벌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장사 안 하지. 굳이 사업하지. 한국 사람과 동업을 할 필요가 없고 없지. 그뭐 사업 잘 들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베트남 사람과 동업을 하게 되면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또 아까 제가 와이프랑 동업을 하고 있다 하면서 이제 와이프 덕분에 제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와이프니까 믿음이 더 가긴 하잖아요. 네네. 근데 베트남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지인하고 했을 때 동업을 하면 일단은 장점은 아까 제가 설명한 거는 똑같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배신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배신. 가족이 아니니까, 와이프가 아니니까 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했는데 아니면 얘가 막 쥐새끼처럼 중간에서 떼먹는다라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셀프 보너스, 셀프 수당을 가져가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의자를 하나 사야 돼. 그럼 한국 사장님이 의자 사라고 50만 동 줬어. 그러면 자기가 50만 동 사서 처리하면 되잖아요. 이게 제일 깔끔한데 자기가 이거 산다고 이랬다 이거지. 그래서 그 비용을 그냥 자기 스스로 올려요. 자기 인건비 포함해서. 근데 그건 얘기 안 하는데 그게 한국 문화랑 좀 다른 거예요. 안 그런 친구도 있어. 근데 보통은 그러더라고. 자기가 알아보고 자기가 수고했으니까 그거를 다 계산하는 거야. 매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만약에 뭐 베트남 사람하고 동업을 했을 때 매출이 나오면 뭐 거기에서 또 더 많이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고 이런 케이스는 네.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어. 만약에 원래는 사업자를 내면은 외국인하고 베트남인하고 법인을 만들어서 이게 근데 절차가 복잡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 분들이 편하게 하려고 명의도 다 줘버린단 말이야. 그게 빨리빨리 되니까. 근데 그 친구가 진짜 나중에 나쁜 마음 먹으면 나중에 골치 아파지는 거지. 뭐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만약에 맘먹고 그 사업장을 뺏으려고 하게 되면은 그럼 뭐 공안을 데리고 온다든가 그렇죠. 뭐 보통 어떤 방법들이 있나 해서 그거는 제가 작년인가? 작년쯤인가 영상 한번 올린 게 있어요. 한배 부부였는데 네. 호치민에서 식당 하시는 분인데 이제 둘이 사이가 틀어진 거야. 근데 여자는 대놓고 바람을 피기 시작했어. 그래서 한국 남편 보는데도. 근데 이미 틀어진 거지. 사이가 틀어져서 네. 여자가 공안 불러서 남자를 쫓아보내려고. 남자를 쫓아보내려고 하니까 그 호치민 사장님이 열이 받아서 장문의 내용을 성토를 한 거지. 그래서 그 내용이 돌고 돌아서 다낭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하고 틀어지면, 뭐, 와이프든 지인하고든 틀어지면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베트남 공안도 베트남인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건 거야.
공안이 전부 다 썩진 않았어요. 다 썩진 않아요. 근데 또 일단 공안도 A, B 사람 얘기 다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호치민 같은 경우 일단은 그 여자가 너무 못됐고 네. 그 공안이 부패한 경찰이라 생각하면 그 여자가 공안한테 돈 주고 뭐 이렇게 작당했으면 정말 못됐는데 그런 경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다른 예입니다. 다른 예. 예를 들어서 공안이 얘기를 들어봐. 이 여자 얘기 들어보니까 이 여자 말이 맞아. 근데 한국 사람 얘기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한국 사람이 말을 못한다고 표현을 못해. 설득을 이미 이쪽에 당했지. 일단 베트남 여자가 한국 베트남 말 잘하니까 자기만의 명분 논리로 계속 설명을 했겠지. 근데 공안이 진짜 똑똑한 공안이 아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없지만 공안이 들어보니까 그게 맞네. 그러면 이제 되는 거지 그렇게. 만약에 한국 사람들끼리 동업을 했을 경우, 물론 이제 사업자는 이제 베트남 사람으로 하고, 맞아요. 일명 바지사장이요. 그렇게 될 경우, 만약에 틀어지면은, 보통 건물이 뭐 6개월, 1년 계약을 하잖아요. 틀어지게 되고 문을 닫게 되면은, 이게 서로 피해가 가는데, 그 다음은 어떤 수순으로 많이 가게 되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데 명의 말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네. 보통은 이제 한국 분들이 뭐 2명, 3명, 4명 해서 동업해서 크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명의가 자기 게 아니잖아요. 뭐 A라는 여자의 명의 처음에는 아마 공짜로 해줬거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이가 틀어져서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심한 경우에는 명의만 빌려주는데 그 가격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인건비에 몇 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게는 매출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걸 주긴 하는데 근데 이게 너무 가격이 높더라고. 이만큼이나 줘? 그냥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야. 근데 그 가게 상황도 그런 거죠. 만약에 이 여자가 변심해버리고 가게 명의 자기 거잖아. 지금 매출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의비가 비싸도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업자 명의에 대해서는 뭐 따로 영상을 찍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한국 사람들끼리의 동업과 한국 사람과 로컬, 베트남 사람과의 동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